안녕하세요. 융합과. 네, 요번 9주차 수업은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네, 저번 주 시험은 중간고사는 다들 잘 보셨나요? 아쉬움도 있을 거고, 조금 더 볼 걸, 조금 더 공부할 걸,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너무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9주차하고 10주차는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이 90% 이상 수업을 다 들어야 출석 인정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빠른 감기로 하지 마시고 정속도로 해서 수업을 들어야 끝까지 수업을 들은 거로 인정이 되실 거니까 그거 유의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9주차와 10주차는 실기이지만 그래도 이론과 실기 내용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작업하였으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뷰티 융합학과 기초 메이크업 9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9주차에는 내추럴 메이크업의 특성의 이해와 방법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9주차에서는 내추럴 메이크업이 무엇인가, 내추럴 메이크업의 특성과 이해를 하고 그 실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목표와 계획을 살펴볼까요? 기초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추럴 메이크업 테크닉에 관한 기초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첫 번째 눈의 형태와 아이섀도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아이라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한 내추럴 메이크업 테크닉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섀도우를 하려면 눈의 형태에 따라서 아이섀도우 기법이 들어갈 거고요. 또 그에 따른 테크닉이 들어가겠죠. 또 눈의 형태에 따라서 아이라인의 테크닉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또한 내추럴 메이크업 테크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메이크업 테크닉을 살펴보려면 메이크업 색채에 따른 것과 질감에 따라서도 다르겠죠. 그리고 TPO에 따라서 테크닉이 또 달라지는 그 부분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의 형태와 아이섀도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눈의 형태는 아주 다양하죠. 양쪽 눈도 짝짝이인데 사람들마다 눈의 형태는 다 개별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 다른 눈에 따라서 아이섀도우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기법에 따라서 테크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형태는 표준형이 있죠. 표준형은 보통 반달형 눈썹이다 하죠. 반달형을 가장 이상적이고 기본적인 눈 모양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달형의 눈에서 쌍꺼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쌍꺼풀이 없는 사람, 그거를 무쌍형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눈 형태가 올라간 사람도 있고요. 또 내려간 사람도 있어요. 또한 눈 양쪽 눈이 중간에 코와 비교를 했을 때 가까운 사람도 있고 사이가 먼 사람도 있죠. 보통 모여라 라고 하는 것이 눈 사이가 좁은 형을 말하는데요. 저도 눈이 좀 좁아서 눈 사이가 좁아서 뒤쪽을 좀 많이 와이드로 빼는 편입니다. 그렇게 표준형을 기준으로 이렇게 6가지가 대표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눈의 구도를 보시면 코가 있으시면 코 앞머리 부분에는 코 앞머리 부분과 뒤쪽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눈이 이게 상승이 올라갔으면 올라간 형, 내려가 있으면 내려간 형, 또 쌍꺼풀이 있느냐 없느냐, 또한 코와 간격을 봤을 때 이 사이가 좁으냐 넓으냐에 따라서 눈의 형태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고요. 눈을 감았을 때와 떴을 때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메이크업을 할 때는 눈을 감고 메이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넓은 부위에 아이섀도우를 도포해 줌으로써 눈 모양을 훨씬 더 풍부하게 해주게 되죠. 그래서 컬러를 바를 때 구분을 해서 바르게 되는데요. 가장 넓은 부위는 베이스 컬러라고 해서 1차 컬러라고 하게 됩니다. 또 메인 컬러가 있죠. 이것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중간 부분 포인트 컬러와 메인 컬러 중간 부분에 들어가는 것을 2차 컬러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에 들어가는 포인트 컬러, 가장 진하게 들어가는 눈매의 깊이감을 부여해주는 포인트 컬러는 3차 컬러라고도 하죠. 또 그 외에 눈썹 뼈 부분을 하이라이트 컬러라고 해서 밝혀줌으로써 브라이트하게 밝혀줌으로써 눈매를 훨씬 더 볼륨감 있게 잡아주기도 하고요. 또 언더 컬러를 눈 밑에 부분, 애교살이라고도 하죠. 언더 컬러를 잡아줌으로써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그리고 귀여워 보이거나 또렷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의 분류들을 한번 다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의 눈은 쌍꺼풀 눈형이죠. 쌍꺼풀이 있는 눈은 보통 쌍꺼풀은 아웃라인과 인라인이 있어요. 그 앞머리 부분이 터져 있으면 아웃라인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인라인이라고 하죠. 그 아웃라인과 인라인에 따라서 음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보통은 뒤쪽에 주로 강조를 해줌으로써 쌍꺼풀을 조금 더 또렷해 보이게 표현을 하는 그런 아이섀도우 기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2번은 무쌍인데요. 무쌍, 쌍꺼풀이 없다라는 거죠. 또 무쌍하고 비슷한 것은 눈을 감았을 때는 쌍꺼풀이 있는데 떴을 때는 쌍꺼풀이 안에 들어가는 아주 얇은 속쌍꺼풀인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눈을 떴을 때 위쪽에 다른 라인이 없잖아요. 보통 진한 색상 말고 중간 색상을 선택해서 앞에부터 뒤에까지 일자의 느낌으로 눈을 떴을 때 보여지는 부분에 중간 톤의 섀도우로 터치를 해주면 아무래도 눈이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동양인들한테 가장 많은 눈매이기 때문에 이 기법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전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기법이기도 합니다. 3번은 올라간 눈이에요. 올라간 눈. 올라간 눈을 뒤쪽에 포인트를 넣어서 진하게 해주면 훨씬 더 올라가 보이겠죠. 그래서 눈꼬리보다는 눈 앞머리 쪽에 포인트를 더 넣어주고 언더 부분에서 올라간 부분, 이 삼각존, 뒤쪽의 삼각존 부분을
중간 톤으로 음영을 넣어줌으로써 틀어진, 올라간 부분을 교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훨씬 눈이 와이드돼 보이면서 덜 올라가 보이는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 됩니다. 4번은 내려간 눈이에요. 내려간 눈. 내려간 눈 같은 경우에는 앞쪽을 포인트를 준다면 3번처럼 앞쪽을 포인트를 준다면 내려간 눈이에요. 앞쪽을 더 포인트를 준다면 더 내려가 보이겠죠. 시소를 생각하시면 되세요. 시소도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걸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내려간 눈은 뒤쪽을 포인트를 더 주고 언더 부분에 앞쪽을 더 포인트를 주면 이 균형이 맞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딥한 3차색 컬러, 우리 아까 1차색, 2차색, 3차색을 배웠죠. 3차색은 더 딥하게 음영을 넣게 해주는 부분이라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는데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그래서 좋은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내려간 눈 같은 경우에는 3차색을 뒤에 눈꼬리 쪽에 넣어주고 언더 부분에 앞머리 쪽에 삼각존을 음영을 넣어준다면 훨씬 더 교정이 잘 되겠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눈 사이가 먼 눈이에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사이가 먼 눈이에요. 먼 눈은 코 노즈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 되고요. 또한 앞머리 부분에 중간톤 2차색 정도의 색상으로 음영을 준다면 훨씬 더 좁아 보이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또 언더 부분도 앞머리 부분을 2차색으로 넣어준다면 훨씬 더 땡겨져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얘는 그 노즈 색상을 조금 더 해줬을 때 안으로 후퇴가 보이면서 눈 앞머리 쪽에 강조가 되기 때문에 사이가 먼 눈을 가깝게 보이는 착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눈 사이가 좁은 눈이죠. 모여라네요. 모여라. 네. 얘 같은 경우에는 노즈는 아주 약하게 넣어주면 될 것이고요. 노즈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후퇴가 되기 때문에 앞쪽이 더 모여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노즈는 가볍게 넣어주고요. 뒤쪽 부분에 음영을 2차색이던 아니면 3차색이던 뒤쪽 부분에 양쪽 위 아래 부분을 터치를 해준다면 뒤쪽으로 와이드 확장돼 보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형태에 따라서 섀도우의 적용 범위와 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섀도우의 눈 형태에 따른 6가지 형태에 따른 섀도우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는 걸 알았고요. 그러면 우리는 섀도우의 테크닉이 뭐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테크닉의 기법은 크게 프라임 기법과 아이홀 기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프라임 기법은 펴 바르는 방향에 따라서 나눠진 기법을 얘기하는데요. 프라임 기법으로는 가로 기법과 세로 기법이 있습니다. 가로로 펴 바르는 기법, 세로로 분할해서 펴 바르는 기법이 있다는 거죠. 이번 아이홀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눈이 있으면 코를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닫힌 아이홀과 열린 아이홀로 해서 아래쪽에 포인트를 넣어줄지 아니면 위쪽에 포인트를 넣어줄지에 따라서 아이홀을 중심으로 음영을 잡아주는 것을 아이홀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기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확인하셨고요. 그러면 이 컨셉을 잡아야 되겠어요. 섀도우를 할 때 어떤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컨셉을 정하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기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테크닉을 구현하는 건데요. 컨셉에서는 내추럴 컨셉, 스모키 컨셉, 컬러 컨셉이 있습니다. 내추럴 컨셉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추럴 컨셉은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컬러를 선택해서 기법도 은은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스모키 메이크업은 강조를 해서 컬러를 사용해서 강조를 하던가 아니면 기법을 사용해서 강조를 하던가 하는 스모키 컨셉이 있습니다. 또 컬러 컨셉은 컬러에 대한 원포인트 메이크업이 될 수 있겠죠. 네, 섀도우가 아주 다양하게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궁금하겠죠? 우리는 오늘 내추럴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내추럴 메이크업에서는 기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프라임 기법과 아이홀 기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프라임 기법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프라임 기법은 가로 기법과 세로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섀도우를 펴 바를 때는 기본적으로 그라데이션, 그 블렌딩을 잘 해야 해요. 가로 그라데이션 하에서 하는 가로 기법은 밑에서부터 위로 펴 바르는 거를 말하는데요. 밑으로 갈수록 진하게 표현이 돼야 해요. 그래야지 점점 깊이 있는 눈매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1차색 베이스 컬러를 넓은 브러쉬로 눈두덩 전체, 뼈 바로 밑에 있는 부분이 눈두덩이라고 하죠. 눈두덩이 있는 전체를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톤 컬러로 2차 색을 펴 바르죠. 2차 컬러를 중간까지 중간 브러쉬로 브랜딩 해줍니다. 또 세 번째로 3차 색 컬러를 가장 진한 컬러를 3등분 한 밑에 눈썹 남 부분부터 중간 톤하고 잘 섞이도록 그라데이션을 해주셔야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요 마지막 사진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된 눈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런 눈은 속쌍꺼풀이나 무쌍인 경우에 아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세로 기법이에요. 자, 세로 기법은 컬러로 해서 할 수가 있기도 하고 아이홀 기법을 활용해서 믹싱 가미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세로 기법은 세로로 분할을 해서 컬러를 매칭시키는 것을 세로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블렌딩을 잘 해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눈을 세로로 3등분을 해서 컬러를 분할해서 펴바르는 것을 세로 그라데이션, 세로 기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1차 컬러를 눈두덩 전체에 펴바르는데 컬러는 쌓이면 쌓일수록 더 탁하고 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1차 컬러 그 가운데 부분에 둥그렇게 눈동자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 범위에 넓은 브러쉬로 밝은 색으로 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컬러를 중간 톤의 컬러를 눈썹 앞머리 부분에 펴 발라주고 블렌딩을 시켜주죠. 중간 브러쉬로 해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차 컬러를 가장 끝부분, 눈꼬리 쪽 부분에서 펴 발라주게 됩니다. 이것도 중간 톤과 가운데 있는 컬러와 잘 믹싱이 되도록 브랜딩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사진에서 보시면 가운데 1차 컬러, 앞머리 2차 컬러, 눈꼬리 3차 컬러로 순서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런 섀도우가 어울리는 눈매는 눈 사이가 먼 눈 사이가 좁은 눈, 그리고 기본형의 눈, 또 내려간 눈, 쌍꺼풀형 등 다양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요 무쌍이나 속쌍꺼풀일 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 외에 다른 눈들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을 적용해도 되지만 속쌍꺼풀형이나 무쌍형은 잘못 적용하면은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이 그림을 살펴보면은 이 사진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눈 같은 경우에는 감았을 때는 두 번째 사진 보시면 감았을 때는 쌍꺼풀이 없는데 떴을 때 쌍꺼풀이 질랑말랑하죠. 이런 눈은 어떤 눈에 해당이 될까요? 네, 무쌍에 테크닉을 적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오른쪽에 이효리는 무쌍은 아니지만 예시로 사진을 갖고 와 봤는데요. 인위적인 아이홀로 세미 스모키를 했죠. 그래서 이런 스모키를 적용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바로 전에 배운 프라임 기법을 적용하면 훨씬 더 눈이 커 보일 수 있겠죠. 떴을 때 보여지는 부분이 3차 색으로 3차 색과 2차 색의 연결 색상이겠죠? 네, 그 부분이 커버가 되면서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착시 효과를 일으키게끔 구현해 주는 것이 메이크업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눈 형태에 따른 테크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눈은 무쌍이죠, 무쌍. 무쌍이나 속쌍꺼풀형일 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요거는 내추럴 메이크업 할 때 테크닉을 쓰면 좋고요. 바로 밑에 있는 사진은 스모키 아니면 컬러 컨셉일 때 활용하면 좋은 기법입니다. 주로 기법을
가로 기법에 프라임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래서 무쌍과 속쌍꺼풀인 경우엔 컨셉을 어떤 것으로 잡느냐, 내추럴도 가능하고, 스모키도 가능하고, 컬러도 가능해요. 그런데 기법에서는 프라임 기법, 가로 기법을 사용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올라간 눈이죠. 양 끝에가 올라간 눈이에요. 올라간 눈 같은 경우에는 얘도 컨셉을 내추럴로 하느냐, 스모키로 하느냐, 컬러감으로 체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 있는 것은 내추럴한 표현을 해준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사진은 스모키한 것과 컬러 컨셉을 말해주는 거예요. 올라간 눈 같은 경우에는 기법을 주로 세로 기법에 프라임 기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아이올 기법을 사용을 해서 해줘도 되겠죠. 아이올 기법은 스모키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앞쪽은 조금 더 올려서 아이올을 잡아주고 뒤쪽은 조금 더 내리는 방향으로 아이올을 잡아주면 되겠고 언더 부분에는 삼각존 꼭 해주셔야 되겠죠. 또 내추럴에서는 중간 톤으로 밑에 부분에 언더 부분에 음영을 줌으로써 착시 효과를 주는 테크닉이 하나 더 해지게 되겠죠. 요것은 내려간 눈이에요. 내려간 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부분이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뒤쪽에 포인트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기법이겠죠. 그래서 컬러 컨셉을 내추럴하게 잡느냐, 스모키하게 잡느냐, 컬러 컨셉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내추럴한 것은 제가 사진이 없어서 못 찾았고 스모키한 것과 컬러 컨셉을 찾아봤습니다. 주로 뒤쪽에 표현을 해주죠. 뒤쪽에. 네, 얘도 뒤쪽에 표현을 해줬는데 퍼플 계열의 컬러감을 조금 더 넣어서 표현을 뒤쪽으로 많이 빼주고 올려주어서 눈이 착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쪽에도 해줘야 상대적으로 올라가 보이겠죠. 네, 이렇게 해주고 기법은 내려간 눈 같은 경우에 프라임 기법을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이올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번 사진은 이제 눈과 눈 사이가 먼 눈이죠. 눈과 눈 사이가 멀면은 일단 좀 좁아 보이게 가깝게 해주는 효과가 필요하죠. 내추럴하게 컨셉을 잡을지 스모키하게 잡을지 컬러 컨셉을 할 거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추럴한 것은 제가 이것도 사진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컬러 이미지와 스모키 이미지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지금 섀도우는 아니지만 노즈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눈이나 먼 것을 착시적으로 가깝게 보이게 해줄 수 있고요. 또한 앞머리 부분에 라인감을 넣어서 조금 더 앞쪽으로 당겨져 보일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눈 사이가 먼 눈은 기법으로는 가로, 세로, 프라임 기법을 사용하든 아이올 기법을 사용하든 간에
앞쪽에 당겨주는 것과 앞쪽 부분에 포인트를 좀 넣어주는 것을 더 강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번에 사진은 눈 사이가 좁은 눈이죠. 좁은 눈 같은 경우에는 좀 와이드해 보이게 표현을 해줘야지 좋겠죠. 요것은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을 위해서 스모키한 컨셉을 갖고 와봤어요. 두 개 사진을 다. 또한 기법은 아이올 기법을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프라임 기법에 가로, 세로를 하되 아이라인을 조금 더 강조해서 해주는 편이 되겠죠. 뒤쪽을 조금 더 와이드하게 빼줘야 돼요. 앞, 위에 언더 부분, 밑에 언더 부분, 위쪽에 눈두덩이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와이드해서 눈이 사실은 이렇게 있지만 나 여기까지 눈매야 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눈이 작고 앞쪽으로 가 있다면 나의 눈은 사실 뒤쪽으로 더 빼서 범위를 더 빼서 설정을 해서 내 눈은 여기 뒤에까지 이만큼이야 라는 착시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뒤쪽으로 조금 더 와이드해서 빼주는 거. 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눈매 형태 6가지 중에 좀 어려운 부분,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사진을 보면서, 비포부터 사진을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유통하시면 안 되는 건데,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건데, 제가 실제로 메이크업을 한 고객 사진이에요. 비포 사진이고, 애프터 사진이에요. 네,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눈매라고 보시나요? 무쌍의 눈 사이가 먼 눈이죠? 또한 뒤쪽은 내려간 눈이에요. 어려운 거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메이크업 지금 처방은 노즐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진하게 넣은 건 아니죠. 노즐을 좀 더 넣어주고, 앞머리 부분, 프라임 기법으로 해서 올려서 포인트를 줬고요. 전체적으로 프라임 기법을 하되 앞쪽으로 조금 더 프라임 기법으로 올려서 해줬죠. 그리고 내려간 뒤쪽도 프라임 기법으로 조금 더 채워서 음영이 있게끔 표현을 해준 거죠. 프라임 기법으로 해서 표현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분은 눈 사이가 그렇게 멀지는 않았지만 눈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앞에만 동그랗게 표현이 되어 있는 눈이었고 특이한 것은 언더 부분이 뒤쪽이 살짝 올라갔죠. 그래서 눈매를 조금 더 표현 보정해줘서 여러 가지로 보정을 많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특히 언더 부분이 앞쪽은 올라가고 밑에 내려왔다가 다시 밑에 뒤쪽에서 올라간 눈은 일자의 느낌으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앞쪽에 삼각존 부분, 뒤쪽의 삼각존 부분을 더 깊게 음영을 넣어줬어요. 또한 이 위쪽에서도 뒤쪽의 부분을 프라임 기법으로 해서 더 올려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매가 반달형의 눈매로 달라졌죠. 이렇게 눈매에 따라서 적용되는 테크닉이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무쌍인 눈, 쌍꺼풀이 없는 속쌍꺼풀 눈 2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 눈꼬리가 올라간 눈, 세 번째로 눈꼬리가 내려간 눈, 또 네 번째로 눈 사이가 먼 눈, 다섯 번째로
눈 사이가 가까운 눈, 이렇게 5가지의 형태에 따라서 기법과 컨셉을 정해서 적용을 하시는 실습을 하시면 굉장히 실력이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초를 배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형에 충실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고요. 이렇게 6가지, 5가지의 유형과 이렇게 기본형까지는 6가지의 유형이 되겠죠. 이 6가지의 유형과 눈의 형태에 따른 기법과 컨셉을 숙지를 하고 구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굉장한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눈 형태에 따른 아이라인인데요. 아이라인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죠. 아이라인을 그리는 걸 대부분 어려워 하시는데요. 자, 차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이라인도 눈의 형태에 따라서 기법이 많이 달라지겠죠? 눈의 형태는 아까 아이섀도우에서 살펴봤듯이 표준형이 있고 그 표준형을 기준으로 쌍꺼풀형, 무쌍형은 속쌍꺼풀이기도 하죠. 속쌍꺼풀도 범위에 들어가죠. 또 올라간 형과 내려간 형, 눈 사이가 좁은 형과 눈 사이가 먼 형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섀도우를 하려고 들어가서 딱 봤을 때, 섀도우와 아이라인을 하려고 봤을 때, 눈의 형태를 파악할 때 고려할 사항이 눈이 어떤 형태인가 보고, 두 번째로 무쌍인가, 쌍꺼풀이 있는가, 사이가 뭔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쌍인 경우엔 테크닉이 달라지는구나 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또 누구나 눈은 크기가 다르거나 모양이 다르거나 높이가 다르거나 그런 여러 가지 눈의 균형이 달라지겠죠. 짝눈인지를 고려해야 돼. 그 부분에 대한 파악이 끝났다면은 이제 아이라인 어떻게 잡아서 그려야 되는지를 기획해야 되겠죠. 이제 보시면 첫 번째의 눈, 이것은 기본형이죠. 쌍꺼풀형 기본형. 쌍꺼풀형은 앞쪽이 터져 있는지 안으로 말려 들어가 있는지에 따라서 아웃형과 인형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쌍형 또는 속쌍꺼풀형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올라간 눈이죠. 네 번째로는 내려간 눈이에요. 다섯 번째는 눈 사이가 먼 눈이고, 여섯 번째는 좁은 눈이에요. 눈 사이가 좁은 눈. 네. 자, 이럴 때 라인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가 생각해 볼까요? 쌍꺼풀이 있는 눈은 안쪽에 점막만 채워서 아주 얇게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취향에 따라 끝에를 살짝 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있는 대로만 살짝 놔둘 수도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속쌍꺼풀은 2가지가 있는데요. 점막에만 채우거나 아니면 과감하게 보여지거나 2가지가 에 따라서 다른데요. 점막만 채우는 거는 쉽죠. 네. 그런데 과감하게 보여주려면 이 위쪽까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위쪽까지. 네. 이 위쪽까지 보여주려면 눈을 감았을 때 굉장히 큰 범위를 라인으로 다 채워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무쌍은 라인 그리기가 조금 어렵긴 하죠. 자, 세 번째로 올라간 눈인 경우에는 아이라인 앞쪽이
보통 말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떴을 때 보여지는 부분을 체크해주고 뒤쪽 눈꼬리 부분은 인위적으로 살짝 빼서 내려서 해주시면 상대적으로 올라간 눈이 교정이 돼 보이겠죠? 네 번째, 내려간 눈은 올라간 눈과 반대로 해주셔야 되겠죠. 뒤쪽에는 인위적으로 빼서 올려주셔야 되고요. 네, 앞쪽에는 안에 점막만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또 여기 밑에 부분은 아이라인을 하긴 좀 그렇지만 음영 있는 중간 톤으로 안에 살짝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언더 부분에. 다섯 번째에 눈 사이가 먼 눈은 앞쪽에는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주시고 뒤쪽에는 점막 쪽으로 해서 있는 그대로만 빼주시면 되겠죠. 또한 언더 부분에도 앞쪽에는 살짝만 넣어주시면 앞에가 또렷해 보이면서 당겨져 보이겠죠? 좁은 눈 같은 경우에는 앞쪽보다는 뒤쪽에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뒤쪽에 와이드하게 조금 더 빼주시고 그리고 언더 부분에 뒤쪽을 조금 더 과감하게 빼주시면서 뒤로 확장돼 보이는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펴봤는데 이 무쌍인 경우가 좀 어렵잖아요. 어려운 눈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눈, 무쌍인 경우에 보여졌을 때 이렇게 보여지게 되면은 실제로 눈을 감았을 땐 이만큼을 칠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마무시하죠?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라이너를 붓타입보다는 젤 타입의 라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면 약하게 점막만 채우거나 뒷꼬리가 좀 올렸으면 좋겠는 분들은 이 뒤쪽 부분에를 조금 보여지게 잡아서 채워서 라인을 조금 더 뒤로 빼서 무쌍이면서 폭이 좁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오른쪽 밑에 사진을 보시면 뒤쪽에를 조금 더 채워서 이렇게 라인을 넣어주기도 하죠. 다음 눈 같은 경우에는 짝눈인 경우를 제가 한번 예시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한쪽은 쌍꺼풀이 있고 한쪽은 쌍꺼풀이 없죠. 그래서 왼쪽 눈 같은 경우는 쌍꺼풀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서 보여지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쌍꺼풀이 있어요. 여기는 쌍꺼풀이 없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눈은 프라임 기법으로 조금 더 올려서 범위를 넓게 잡아주었고 쌍꺼풀이 있는 쪽은 프라임 기법으로 좁게 짧게 잡아서 해줬죠. 그러면 눈 떴을 때 높게 왼쪽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일락말락 하죠. 요거를 3차색 포인트를 조금 더 많이 올려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라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쌍꺼풀은 점막만 얇게 들어가줘야 하고요. 왼쪽에 있는 쌍꺼풀이 없는 눈은 떴을 때 보여지는 정도로 두껍게 라인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이라인이. 자, 그러면 2번 한번 살펴볼까요? 네, 2번 양쪽 다 쌍꺼풀이 있지만 한쪽은 두껍고 네, 두꺼운 인라인으로 보여지고 한쪽은 잘 안 보여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섀도우를 넓게 펴서 진하고 넓게 펴서 2차색, 3차색을 넓게 펴줘가지고 눈을 위로 확장돼 보이게 잡아주고 아이라인은 보여지게 두껍게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쪽은 얇게 라인을 잡고 섀도우도 약하게 해주시면 양쪽의 짝눈이 교정이 됩니다. 3번 같은 눈인 경우도 있어요. 쌍꺼풀이 한쪽은 인이고 한쪽은 아웃이죠? 네. 이 왼쪽에 있는 눈은 아웃이라 하더라도 이 눈매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보여지게 아이라인을 잡아주시고 네. 양쪽 다 섀도우는 약하게 하고 라인으로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약하게 점막만 라인이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짝짝이네요. 그죠? 오른쪽은 무쌍이에요. 왼쪽은 쌍꺼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섀도우와 라인 2개 다 사용을 해서 두껍게, 많이 두껍게, 앞뒤로 넓게 확장을 해서 잡아줘야지만이 왼쪽과 맞춰서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균형 잡는 법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4번처럼 심하게 짝짝이인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 4번처럼. 하지만 2번처럼 이렇게 약간 짝짝이이거나 1번처럼 살짝 짝짝이이거나 이런 분들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아이라인 테크닉에 대해서 직접 그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아이라인 그리기 기법을 하기 전에 컨셉이 내추럴한 컨셉이냐, 스모키한 컨셉이냐, 컬러 컨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컨셉이 정해졌다면 기법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이라인을 3단 기법으로 하면 아주 쉬워져요. 3단 기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텝으로 눈매에 있으면 이 점막 안쪽 부분 있죠? 점막 안쪽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눈썹 난 부분에 눈썹이 처음부터 끝까지 난 부분에 눈썹 가까이까지 1차로 그려줍니다. 물론 감고 그려야 되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에 보고 있는 사진을 찾아서 체크를 해드렸는데요. 감았을 때 눈썹이 나기 시작한 부분부터 눈썹이 끝난 데까지 눈썹 가깝게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투스텝으로 앞머리 부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앞머리 부분은 오른쪽을 쳐다볼 때 조직이 펴지면서 그 부분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눈일 때는 오른쪽을 보게끔 하고 왼쪽 눈일 때는 왼쪽 눈을 보게끔 해서 앞머리 부분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확인을 한 후에 앞머리 부분을 라인으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그렸던 라인과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은 뒷꼬리 부분을 체크하는 거예요. 뒷꼬리 부분은 정면을 보고 있을 때 체크가 가능하고요. 얘 눈꼬리를 올릴지, 내릴지, 아니면 길게 뺄지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눈매를 그대로 연결해서 끝에만 살짝 올릴 거다 하면은 끝에 부분 살짝 올린 느낌을 그대로 잡아서 갖고 오시고 눈꼬리 부분, 눈동자가 끝나는 부분과 같이 삼각형으로 연결을 해주셔서 그 안에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또한 가운데 그렸던
라인과 연결을 해주시면 눈이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스텝, 2스텝, 3스텝으로 해주시면 어떤 아이라인이든 그 사람 눈매에 맞춰서 잘 연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눈을 살펴보시면 요것을 아이라인으로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아이라인으로 표현을 했을 경우에 첫 번째 1, 앞쪽에 2, 뒤쪽에 3 이렇게 뒤쪽으로 조금 더 빼줘야 되겠죠. 이 친구의 눈매는 아이라인은 떴을 때 보이는 눈매로 잡아줘야 하니까 떴을 때 보이는 눈매가 약간의 높이가 있겠죠? 그 높이를 잡아서 채워주고 잡아주시면 떴을 때 보이는 눈매로 예쁘게 잡힐 수가 있습니다. 밑에가 조금 내려가야겠네요. 떴을 때 보이는 눈매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이라인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섀도우와 아이라인의 기법에 대해서 우리는 심도 있게 살펴보았어요. 조금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원리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내추럴 메이크업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있는 그대로 얼굴의 고정을 약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추럴 메이크업 테크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메이크업을 알려면 색채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색채를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메이크업을 할 때 테크닉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테크닉이 중요한데 질감에 따라서 테크닉이 달라져 보여요. 그래서 질감에 따른 테크닉, 그리고 TPO, 장소, 시간, 장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테크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화로운 메이크업을 위해서 피부 톤에 따라서 베이스 톤을 잘 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4주차에서 피부 톤과 메이크업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황인, 백인, 아랍인, 동양인에 따라서 피부 톤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적용되는 파운데이션이 달라진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 피부 색과 골격이 다르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적용되는 것도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피부 색상과 컬러를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컬러들을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백인한테는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고요. 동양인한테는 이런 느낌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또 아랍인과 흑인에게는 적용했을 때 컬러 표현이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피부 톤에 따라서 컬러의 발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컬러를 사용해도 웜톤인 사람과 쿨톤인 사람의 발색도 또 달라지게 되죠. 이렇게 색채는 아주 다양하고 오묘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색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조는 웜톤과 쿨톤이 크게 있죠. 그래서 웜톤은 봄과 가을에 보통 어울리는 컬러들이 웜톤에 해당이 되고 웜톤인 사람들은 봄과 가을에 주로 쓰여지는 컬러들이 잘 어울리게 되죠. 또한 쿨톤은 여름과 겨울 타입으로 나뉘게 되고
여름과 겨울 타입의 쿨톤인 사람들은 차가운 컬러들이 보통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웜톤과 쿨톤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봄 웜톤, 가을 웜톤 이러기도 하고 여름 쿨톤, 겨울 쿨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컬러의 분류에 따라서 내가 내추럴 메이크업을 해도 어떤 컬러를 선택해야 되는지가 좀 나뉘게 될 수가 있죠. 대표적인 베이지 컬러들을 나열해 봤을 때 이렇게 웜톤과 쿨톤의 컬러군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피부톤에 따라서 나열된 분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본인 고유의 신체색하고 본인 고유의 신체색이 따뜻함을 느끼는 경우 또 아니면 차가움을 느끼는 경우에 해당되는 컬러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컬러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런 컬러들의 색조를 사용해서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또 유추할 수가 있겠죠. 그러려면 먼저 피부의 컬러를 웜톤인지 쿨톤인지에 따라서 이 차트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시게 되고 어떤 톤이 어울리나를 확인을 하는 거죠. 또 헤어 컬러를 차트를 보고 확인을 해서 웜톤인지 쿨톤인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눈동자 모양, 눈동자 컬러를 통해서 또 웜톤인지 쿨톤인지 확인을 하고 어떤 컬러, 어떤 톤인가 진단을 한 후에 내추럴 컬러 톤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질감에 따라서도 되직한 제형, 아니면 겔 타입의 제형, 아니면 묽은 크림 타입의 제형, 어떤 타입을 선택할지를 확인을 해서 퍼짐과 발림성을 효과적으로 피부에 표현해주고요. 이 질감에 따른 파운데이션을 했을 때 같은 효과여도 이렇게 나뉘게 되죠. 여기는 매트한 표현, 여기는 글로시하거나 윤광의 표현을 말하죠. 파운데이션의 질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내추럴 메이크업을 하더라도 피부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참고로 이 물광 메이크업은 2000년대에부터 나오기 시작한 메이크업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오로지 매트한 메이크업만 있었어요. 2000년대부터 유행하기 시작해서 내추럴한 메이크업을 할 때 대표적인 메이크업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같은 사람인데요. 첫 번째 사진은 글로시한 피부 표현을 한 거. 두 번째 사진은 소프트한 피부 표현을 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사진을 보시면 피부 질감에 따른 테크닉이 달라진 것을 보여지는데요. 같은 사람이에요, 세 분이. 그런데 첫 번째는, 그런데 달라 보이죠? 네. 첫 번째는 매트한 피부 표현을 했고요. 두 번째는 소프트한 피부 표현을 한 사진이에요. 세 번째는 글로시한 피부 표현을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매트한 것은 유분기가 없게, 유분을 찾을 수 없게끔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서 매트하게 표현한 피부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촉촉하고
탄력 있고 건강해 보이는 그러한 소프트한 피부 표현을 했고요. 세 번째는 과하게 광이 나죠, 좀. 네. 광이 나고 윤기 있고 탄력 있는 피부 표현을 한 것을 글로시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TPO에 따른 테크닉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T는 시간, P는 장소, O는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데이 메이크업, 나이트 메이크업, 계절별, 시즌별 메이크업.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거가 계절별 메이크업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메이크업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복 메이크업, 또 웨딩 메이크업도 네, TPO에 따라서 장소가 달라지죠. 목적도 달라지고.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내추럴 메이크업은 보통 데이 메이크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하는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추럴 메이크업은 가장 TPO에서 기본이 되는 시간, 장소, 목적에 따른 기본적인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델의 얼굴의 특성을 살려주고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보여지게 되고 인위적인 느낌이 배제되는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깨끗한 인상을 주게 되죠. 보통 광고에서도 내추럴 메이크업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이 표는 내추럴 메이크업, 캐주얼 메이크업, 로맨틱 메이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이제 눈썹의 형태라든지 색상, 질감을 분류해 놓은 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2가지가 내추럴 메이크업이죠. 그래서 내추럴 메이크업의 형태를 한번 보면 눈썹은 직선형으로 할 수도 있고 곡선형으로 할 수도 있다. 보통 사람에 맞춰서 하죠. 그리고 아이라인은 수평형으로 하는데 우리는 배웠죠. 눈매에 따른 아이라인을. 그리고 입술을 아웃커브나 곡선, 인커브나 직선으로 표현을 한다. 네. 그리고 색상은 아이섀도우와 입술 컬러를 보시면 아이섀도우는 베이지 계열 아니면 브라운 계열로 은은하게 표현을 해줬죠. 또한 입술은 코랄 핑크 아니면 베이비 핑크 정도의 컬러로 터치를 해주게 됩니다. 피부는 매트하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소프트하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섀도우는 쉬머, 약간 글로시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매트하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입술 또한 글로시한 질감이나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을 해서 내추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메이크업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고 가장 기본적인 메이크업의 바탕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추럴 메이크업 테크닉을 실습하실 때 피부 표현에서 윤곽을 어떻게 할지, 질감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고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형태가 어떠냐, 눈매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아이섀도우 기법과 테크닉을 선정해서 하셔야 되고요. 또 아이라인의 기법과 테크닉을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죠. 또 치크 메이크업은 얼굴 형태의 윤곽에 따라서 어떻게 들어갈지, 어느 부위로 들어갈지 우리 배웠죠. 네, 그거를 체크하셔서 확인하시고 마지막으로 립 메이크업을
매트하게 갈지, 글로시하게 갈지, 입술 모양을 어떻게 갈지 확인하셔서 테크닉을 기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될 상황 4가지를 확인하신 후에 내추럴 메이크업 실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실습 영상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네, 실습 영상 잘 보셨나요? 네, 다음 시간 수업을 예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봄 이미지, 우리 계절별 메이크업 한다고 했었죠?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봄, 스프링 메이크업을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시 준비사항은 메이크업 세트 재료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다음 주도 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상 수업을 듣는 것으로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배운 내용을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섀도우 테크닉 중에 섀도우 기법이 아닌 것은 첫 번째, 가로 기법, 두 번째, 세로 기법, 3번, 스모키 기법, 4번, 아이올 기법. 몇 번일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고 답을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네. 스모키 기법은 섀도우 기법이 아니고 섀도우 컨셉이죠. 컨셉. 가로 기법과 세로 기법은 프라임 기법이고요. 아이올 기법이 두 번째 섀도우 테크닉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아이라인 그릴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첫 번째, 눈의 형태, 두 번째, 쌍꺼풀의 형태, 세 번째, 눈썹의 형태, 네 번째, 오타가 있네요. 네 번째, 눈의 균형. 네. 어떤 게 정답일까요? 네. 1, 2, 3, 4번 중에 몇 번일까요? 1, 2, 3, 1, 2, 3, 4번 중에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눈썹의 형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아이브로우죠? 네. 눈의 형태는 고려를 해야 되는데 눈썹의 형태는 고려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쌍꺼풀의 형태, 눈의 균형은 고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문제. 내추럴 메이크업 시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첫 번째 피부톤, 첫 번째 피부색, 두 번째 피부톤, 세 번째 피부 질감, 네 번째 피부 면역. 이것도 오타가 있네요. 첫 번째 피부색, 두 번째 피부톤, 세 번째 피부 질감, 네 번째 피부 면역. 몇 번이 정답일까요? 네. 피부 면역이 정답입니다. 4번. 네. 피부색과 피부톤, 피부 질감은 내추럴 메이크업 할 때 중요하고요. 피부 면역은 피부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업 마쳤고요.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네. 전화번호, 뭐, 여러분들 궁금사항 있거나,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2주 동안 여러분들 영상으로 수업을 시청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네, 또 같이 만나는 대면 수업 때 또 활기찬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